네. 호주 안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한도 생기게 되고 또 졸업생 비자를 다시 신청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네.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 최근에 뭐 몇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재심을 가거나 다시 신청해 드린 걸 보면 네, 안녕하세요. 엉클오지, 호주 사는 사람들의 엉클오지입니다. 네, YK민 법무의 홍영기 법무사입니다. 이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네. 부르셨네요. 이번에 저희가 졸업생 시비자 작년도 7월 달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좀 짧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가지고 알아보는 시간들 좀 가져볼게요. 네. 졸업생 임시비자의 명칭이 변경이 됐죠. 네. 그렇죠. 그래서 졸업생 임시비자가 뭐 포스트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워크스트림이라든가 네. 뭐 포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 워크스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. 네. 그래서 그리고 이 졸업생 임시비자를 한 다음에 뭐 연장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뭐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네. 학업을 한 경우는 뭐 1년에서 2년. 근데 이제 뭐 인구 저밀도 지역도 지역 중에 대도시에서 공부한 경우는 1년. 네. 그 외의 지역에서 공부한 경우는 2년.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.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. 두 가지는 사실 그 전에 있던 졸업생 비자랑 명칭만 변경이 된 거고 포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 워크스트림은 2년짜리 2년. 네. 그리고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스트림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 네.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랑 마찬가지로 포스트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워크스트림은 네. 뭐 대학교를 안 나오더라도 뭐 트레이드 직종에 서티피케이트 3 이상의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 네. 2년 이상의 학업을 하시고 그리고 학업하신 전공이 직업군 중에 그 SOL 리스트라고 네. 졸업생 임시비자를 갈 수 있는 직업군 리스트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. 근데 그거는 2년이 아니라 1년 반. 1년 반, 총 18개월. 그렇죠. 네, 까지. 네. 엉클오지. 인구 저밀도 지역 중에서도 인구 저밀도 지역 안에 있는 대도시들 예를 들어서 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뭐 아들레이드라는 지역은 공부하면 뭐 1년일 거고 네.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학업하신 인구 저밀도 지역 안에서도 더 인구 저밀도 지역에 하신 분들은 2년. 네. 그래서 이게 캐테고리 뭐 2, 캐테고리 3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민성에서 구분을 해놨어요 지역별로. 네네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뒷화면에 그 리지널 에리어 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엉클오지. 자, 그러면 지금 졸업생 임시비자를 원체 대부분의 사람은 호주 내에서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 밖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나요?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네. 이제 제한적인 기간 안에는 오피셜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셨는데 네. 지금은 이제 온쇼어에서밖에 신청이 안 돼요. 호주 안에서만. 호주 안에서만. 네. 네, 단 이제 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나중에 같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메인 신청인이 비자를 받고 나서 네. 서브시퀀트로 따로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오피셜에서 신청이 가능해요.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온쇼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. 네. 이 변경한 점에서 학생들이 가장 쇼크를 받았던 부분들이 나이가 50세에서 축약이 된 거잖아요. 줄어든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마스터 과정 중에 리서치랑 박사 과정은 기존대로 이제 50세지만 네. 나머지 과정들은 지금 만 35세까지 가능하니까 만 36세가 되면 안 되고 바로 그 생일이 36세가 되기 전 날까지 가능한 거죠. 그러면 학생들이 카운트를 잘 해야 되겠네요. 이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하는 게 컴플리션 기준인가요? 아니면은 졸업장을 받는 기준인가요? 학업을 컴플리션이 마치고 나서 컴플리션 데이트 네. 이후로 신청이 가능한 거죠. 컴플리션 데이트 기준으로. 네. 알겠습니다. 신청 비용이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? 신청비는 지금 1,945불 정도고, 네. 뭐 뻔히 나오는 내용이니까. 네네. 네, 그런 내용이고. 네. 그다음에 좀 몇 가지들이 좀 바뀐 게 있는데. 네네. 지금 뭐 영어 점수도 지금 바뀐 게 있고. 네네. 그렇죠? 물어보셔야죠. 네.
얘기하실 거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제가 네. 그러면 뭐 뻔하게 아시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 네. 영어 점수는 지금 IELTS 기준으로 6.5 평균이어야 되고 each 과목이 5.5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. 네. 네. 그렇게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주의하실 게 이제 시험을 리테이크를 다시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한 과목 뭐 떨어지면 그것만 다시 볼 수 있는데 네. 졸업생 임시 비자는 그렇게 해서 받은 점수는 인정이 안 돼요. 그렇구나. 네, 그건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점수도 유효 기간이 네. 일반적으로 호주 이민성에서는 3년을 유효한데 네네. 졸업생 임시 비자는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점 그것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타이밍 맞춰서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특히 뭐 요리나 타일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 6.5까지 받기가 만만치 않아서 잘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시하시는 거예요?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.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고요.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 시에 뭐 파트너가 결혼 안에 있다가 또는 뭐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가 짝을 만나서 이렇게 연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들은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? 일단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네. 이제 기본적으로 졸업생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서 리스트나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신청 시점에 네. 로 봤을 때 반드시 학업을 컴플리션한 데이트가 네. 반드시 6개월 안에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반드시 6개월 안에 학생 비자로 있으셨어야 돼요. 네.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신청인이 학생 비자가 끝났는데 네. 뭐 영어 점수라든가 뭐 다른 이유에서 신청을 못했을 경우 네네. 그럼 한국에 돌아가셔서 네. 다시 관광 비자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네. 그건 돌아오셨을 때 이제 신청하는 기준으로 봐서 그 전에 학생 비자가 만료됐던 날이 있으니 그 날이 신청한 날 기준으로 6개월이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확실히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컴플리션 데이트도 네. 반드시 6개월이 넘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.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배우자나 뭐 디팩토 관계에 사실혼 파트너를 넣거나 뭐 자녀를 넣거나 할 때 같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네. 이분들도 지난 6개월 안에 학생 비자였어야 되는 그 룰은 똑같아요.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을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경우고 네네. 근데 단 같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인 신청인이 이제 비자를 받은 후에 네네. 나중에 뭐 배우자나 뭐 디팩토나 자녀를 세컨더리로 그냥 다시 넣으실 때는 그 서브시퀀트로 신청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6개월 안에 꼭 학생 비자여야 되는 그 룰은 없어요. 그리고 호주 안이 아닌 호주 바깥에서 신청하셔도 상관없는 거고. 네. 네. 들어보면은 학생분들 중에서 직접 이제 신청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연락을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? 그러게 졸업생 임시 비자가 간단하다고 보면 또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함 속에서도 또 반드시 해야 할 레귤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거를 또 간과하고 그냥 신청을 하셨다가 이게 나중에 리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네네. 근데 리젝이 될 때 시점이 이미 뭐 6개월이 넘어가 버린다거나 호주 안에서 브리징 비자로 계시다가 리젝이 된다거나 그러면 네. 호주 안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한도 생기게 되고 또 졸업생 비자를 다시 신청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네.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 최근에 뭐 몇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재심을 가거나 다시 신청해 드린 걸 보면 이 스트림을 좀 혼동하셔가지고 스트림을 다르게 신청하신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군을 본인에 맞는 직업군 리스트가 아닌 다른 직업군 리스트를 선택하신 분도 좀 계시고 그리고 기술 심사를 이제 스트림 중에 보케이셔널한 스트림은 기술 심사를 반드시 신청하고선 하셔야 되는데 그걸 또 빠먹으셨다거나 뭐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네. 그 조건들을 이제 신청을 못했다거나 아니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
신원조회를 맞게 해야 되는데 호주 신원조회를 다른 기관에서 했거나 영주권에 맞는 비자에 맞는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로 선택을 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. 좀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네. 좀 뭐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좀 뭐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졸업생 임시비자 얘기를 나눴는데 뭐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아래 설명창에서 예, 뭐 저희 YK 마이그레이션 확인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오늘 또 이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일찍 끝나서 네, 빨리 끝내야죠.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